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의 연금술. 키르케고르의 절망 수업. 인생은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 실현당했다. 돈이 없다. 장래가 불안해 견딜 수 없다. 절망의 이유는 사람에 따라 각양각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고민하며 영혼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솔직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대다수의 사람들의 수많은 고민이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심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해내고 싶은 것. 자신의 진심을 알았을 때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눈앞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대로 살아가면 다시 고민에 부딪히더라도 의연하게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진심 따위 알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 스스로의 일에 무관심하다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본래 있어야 할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듯이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관계할 때의 필수 요소 6가지로 무한성, 유한성, 가능성, 필연성, 시간성, 영원성을 꼽았습니다. 6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는 상태가 이상적이며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무한성의 절망.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을 살지 않는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하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민을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도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공들여 주워 담아 언어로 표현해 봅시다. 말할 상대가 없다면 종이에 써도 좋아요. 고민을 눈에 보이게 가시화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봅니다. 고민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나열해 보세요.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탁자 위에 꺼내놓는 것처럼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고민을 가시화하면 대수롭지 않은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상상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굳어진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성과 영원성의 통합이기도 합니다. 시간 안에서 살 수도 있고 영혼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균형을 되찾으려면 좀 더 실체적인 세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유한성의 절망. 현실만 바라보며 자신이 타인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지루합니다. 산다는 게 뭘까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전철로 다니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얼굴들. 인간은 누구나 지루하다. 설마 이 원칙에 반대할 만큼 지루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지루함을 느끼는 건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성장하기 마련인데 당신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은 절망에 빠진 삶과 같습니다. 자기란 정신으로서의 나 자신을 말합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죠. 자기답게 산다는 건
창조한 자신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쳇바퀴에서 벗어난 자신을 만들면 됩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살지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당신 안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써보세요. 무심코 한 말이 자기 안에 뿌리 박히는 건 스스로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도 자신이 깨닫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하면서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따라 보이는 세계까지 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3단계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는 심미적 삶의 방식입니다. 내 마음에 호소하는 것들에게 일일이 반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2단계는 윤리적 삶의 방식입니다. 내면의 눈을 돌리고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정의감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3단계는 종교적 삶의 방식입니다. 개인이란 그 자체로서 모든 게 완벽한 당신을 말합니다. 자신을 개인으로 인정하려면 말로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언제든지 자신을 선택하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가능성의 절망.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의 문제인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만 집중합시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상담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빠지면 절망합니다. 절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탐구하고 탐색하죠.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자아란 자신이 스스로와 맺은 관계입니다. 즉, 관계 중에는 자신과 맺은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란 그저 단순한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 맺은 바로 그 관계를 가리킵니다. 타인이나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는 자신과의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를 알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고 드러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의식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했지만 상대의 눈에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나약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성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때로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은 때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격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을 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단점에 주목하기 쉬운데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 이면의 장점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세요. 필연성의 절망. 일어난 일에 대해 이것은 필연,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높은 목표를 잃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내면에 있는 절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무언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대체로 원인은 자기와 타인의 관계, 즉 인간관계이며
이 인간관계의 고민은 대다수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반복과 추억은 같은 운동입니다. 단지 방향이 반대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추억하는 대상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억은 과거를 향하는 반면 진정한 반복은 앞으로 추억이 될 미래의 대상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추억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의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해 꺼내보면서 살아가는 일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되고 싶은 인생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되고 싶은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현재가 괴롭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진정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도망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에 시선을 줘봤자 사태는 호전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자신에게 맞춰 생각해 보세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책임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첫걸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절망의 수준별 대처법. 언급했듯이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식할 수 있다면 극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서 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동 중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투영된 모습임을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인간은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보이는 상대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깨닫고 새롭게 창조한 자신의 인생과 다시금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절대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버릇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과도 타인과도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자.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 자기가 한 실패를 바로 덮어두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을 잘 듣고 함께 해결책을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면 마음속의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온화한 사회, 평화로운 세계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